그래가지고 올해가 또 지금 딱 이 시점이 저희가 서로를 만난 지 사귀게 된 지 10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도 좀 특별한 것 같고, 또 10년이 됐기 때문에 되게 깨달아지는 것들,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10년 전 지금 저희가 한창 썸 타고 있고 한창 이렇게 친구 같지만 친구가 아닌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좀 오늘은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 연애 5년하고 결혼 5년한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 좀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팁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3개를 우리가 추려서 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추린 3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은 선택이다. Yes, yes.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알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까지는 살면서 항상 사랑은 이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느껴지는 거니까, 사랑은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보고 하니까, 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야 이 사람의, 솔직히 단점이 많잖아요.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내가 이것도 품어줄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의 단점까지 야. 품어줌으로써 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를 내가 선택을 해야 정말 건강한 연애, 행복한 연애, 그리고 행복한 결혼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선순환이, 오는 이 플러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감정으로만 사랑을 했으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막 되게 미운 모습을 보였어요. 막 뭐 화를 막 확 냈다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와, 이 사람 이것밖에 안 됐구나. 야. 헤어져야겠다. 바로 이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안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을 봐도 뭔가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잠깐 화가 났고, 혹은 지금은 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사랑해보면 어떨까라는 선택을 내가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내 기준이 너무 낮아서 뭔가 내 리밋이 너무 많은 사람 품지 못해서 이 사람 못하겠어, 못 품겠어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이 사람이 밉더라도 사랑해보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한번 사랑해보자라고 선택했을 때 정말 이게 계속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닫게 됐나요? 깨닫게 된 거는 이제 수환이가 미웠을 때 네, 미웠을 때 저는 사실 콩깍지가 굉장히 좀 심하게 씌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연애 5년 내내 난 콩깍지 아니었어? 야. 좀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모든 게 막 뿅뿅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막 좀 이랬어서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나는 되게 사랑하기 힘드네? 이걸 처음 그런 느꼈던 것 같아요. 순간들이 오고. 수환이가 왜 이렇게 좀 뭐 짜증이 많지? 아니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부분에서 되게 확 저도 다운이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감정이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연애했을 때 그거를 서로 나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연애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자.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의 단점도 품어주기를 선택하자.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해서 이 사람이 되게 막 좀 부족하게 행동했더라도 그래도 난 이 사람을 품어줘야지.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지라는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야. 그래서 이게 사랑이 선택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온 개념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성경은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성경은 아무리 봐도 연애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사랑에 있는 얘기를 그냥 막 우리식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워낙 옛날에 쓰여진 거니까 그때 문화식으로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구나.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의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많이 감동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를 시작할 때 그거를 좀 많이 저희 안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우리도 그걸 연습해보자. 사랑이 그냥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up and down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사귀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다. 맞아. 근데 그 개념을 얘기했을 때 예영이도 너무 좋다. 너무 새로운 개념이었던 거예요. 너무 저는 좋다. 그게 너무 좋았던 거지. 나도 그때 처음 야.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예영이도 그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양쪽 다의 합의가 딱 있으니까 엄청난 평안이 있는 거죠, 관계 안에. 맞아. Right? 그래서 내가 막 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이 사람이 날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애교스럽게 물어보긴 하죠. 이래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를 어쨌든 알게 되는 거니까. 야. 그래서 그게 넘버 원이에요. 사랑은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전환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말로 하지 않았을 때와 말로 했을 때에는 그 파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이걸 한번 이제 파트너와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연애를 하기 전이면 내가 연애를 시작할 때 나도 그걸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정말 많이들 헤어지었던 이유 막 사랑이 식었어.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하는 거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왜 자꾸 헤어지지? 감정으로만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한번 연애를 해보고 정말 잘 되면 결혼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난 이 사람 사랑하기를 선택을 한다면 이건 정말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나의 의지와 의지로 노력을 하고 하면은. So that's number one.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양쪽의 합의가 있고 같은 방향성을 향해 딱 이게 딱 올리 세트가 되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고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게 딱 세팅이 되니까 엄청난 신뢰가 그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질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너가 예쁠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너를 알아갈 거고 너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든 너를 사랑하는 게 나의 job이지 내가 만약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딱 선택이라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서로 약간 불필요한 질투도 전혀 없었고 맞아. 그냥 서로가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둘 다 이성 친구들이랑도 되게 잘 지냈고 그러니까 사귀기 전부터도 이미 막 이성 친구들이랑 엄청 친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사귀고 나서도 똑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내가 그냥 나 이렇게 그 오빠 좀 만나고 올게 막 이러면 갔다 와 막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쿨하게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신뢰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신뢰해 주는 거. 그게 넘버 2. 이게 넘버 2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로를 신뢰해주는 것. 그러니까 진짜 서로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서로를 세워줬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상대방 자체를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자체를 신뢰해주는 것도 되게 저희한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환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라거나 내가 마냥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 사람의 결정을 신뢰하고 세워졌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또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결혼하고 나서는 특히 이제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합쳐지니까 이게 같이 고민하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수환이가 이제 뭔가를 결정했을 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 수환이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뢰를 해주면은 거기서 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서로 비판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특히 요즘에 제가 저런 행동 이건 진짜 아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나만의 기준으로 계속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그 결혼 준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배웠던 사실 레슨이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이렇게 많은 결정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예영이에게 뭔가 불만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영이가 너의 스승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지금 예영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갔는데 예영이에게 사과해라. 예영이가 너의 스승이라고 여겨라. 근데 그러고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방식은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교회에게 막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인데도 누가 봐도 예수님이 옳은데도 예수님은 낮아지기로 선택을 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영이가 너의 스승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고 나서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까지도 저의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나? 예영이가 나보다 잘 안다고 나보다 그래서 예영이가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신뢰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신뢰를 해줄 때에는 이게 완전히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신뢰를 해줬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잘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막 갑자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막 내가 더 잘못했으니까 오히려 더 막 목소리 크게 막 낸다기보다는 내가 사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Yeah. 그래서 성경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연애를 할 때 서로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 서운하거나 뭔가 오해가 쌓이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 상황들이 늘 생기잖아요. 그때의 1차적인 우리의 반응이 뭔가 내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저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래서 내 안에 악감정이 이만큼 쌓인 상태에서 참다가 딱 얘기를 하려 그러면 완전 폭발하거든요. 너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만큼이 지금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악을 악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내가 복수하듯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신뢰해 줄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할 말이 이만큼 많은데도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혹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면 인내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줄 알고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할 말이 있을 때 너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악순환. 그러니까 진짜 연애가 정말 훈련의 장인 것 같아요. 첫 스텝,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나서부터 진짜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뭐 진짜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와도 부모님이 정말 건강하게 날 키우셨어도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Yeah.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 함께 성장하는 거. 그래서 그 신뢰가 또 되게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Okay, number 2. 그래서. What was number 3? 넘버 3는 수환이가 정말 중요하게 정말 연애 초기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바로 소통이에요. Yes. 소통. 소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Are you racist? 아니 내가 그랬어 제가 굉장히 소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갈등 문화 회피형. 안에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갈등이 있으면은 나만 참으면 돼. 질문이 있어도 맞아, 질문하지 맞아. 않고 참고 할 맞아. 말이 있어도 참는 게 미덕이고 맞아. right?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게 이제
좀 많이 많았었던 있었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갈등이 있으면은 그냥 어물쩡어물쩡 있다가 보면 지나가겠지 막 이러면서 좀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수환이는 워낙에 그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워낙에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게 바로 딱 질문을 해버려요. 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표정 왜 그래? 표정 지금 왜 그래? 뭔가 지금 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얘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을 수환이는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너 내면에 무슨 일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다운이 됐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를 하니까 내가 왜 힘들었는지도 결국에는 프로세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에 대해서 내가 짜증이 났고 화가 났고 속상한데 에이, 그냥 말 안 해야지 이러면 나도 스스로 그게 왜 그랬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수환이가 그걸 물어봐 주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네? 내가 왜 지금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나눴을 때 거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막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So 소통 is everything.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통이 전부다. 소통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연인 관계 진짜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연인 이전에는 그렇게 소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히 부모님,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또는 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는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쭉 있다가 이제 연인 관계라는 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친밀감,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친밀감, 나의 모든 것을 어차피 알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냥 한 몸인 거예요. 내 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몸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right?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뇌가 지금 손 움직여라 해가지고 손이 움직이는 너무나 이게 연합이 돼 있는 거죠. 연합이 되려면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거. 갈등 회피형 너무 안 좋아요. 그게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안 좋아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소통하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되고 처음에는 소통하면 너무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맞아, 지혜롭게 소통하는 걸 모르니까 네, 처음 되게 it gets ugly, messy. 상황이 그렇게 막 좋게 흘러가진 않게 될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초반에는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막 제가 소통을 시작했을 때 맞아, 소통 안 하려 그러고 맨날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지는. 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막 한창 좋았다가도 소통을 딱 하는 순간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소환이는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영이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드러나야 돼요.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서로 안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씨름을 해가야 돼요. 연합을 향해서. 그걸 지난 10년 동안 한 저희는 지금 너무 그래서 맞아. 많은 부분에서 맞아.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정말 뇌와 몸 같은 이게 진짜 하나 되는 거구나. 막 진짜 Yeah. 하나님이 이래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얼굴 표정만 봐도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런 순간들 되게 많이 기억나요. 내가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맞아. 되게 민망한 거. 맞아. 되게 많았어요. 막 서운한 마음이 있어. 맞아. 그러면 내 서운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예영이가 물어봐요. 왜 서운했냐?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맞아. 하면 더 스페시픽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되게 유치한 것 같고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요. 맞아. 안 그러면 상대는 몰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MBTI도 많이 이제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지 얼마나 이게 어떤 면에서 진짜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저 사람에게는 너무나 안 당연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돈 계산하는 거 나는 항상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과정에서 컸어요. 예영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예영이는 항상 뭐 예를 들면 이거 진짜 그랬던 우린 그런 적이 없어. 네, 우린 항상
이 fair한 게 중요했어. 전 되게 형평성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한 번 수환이가 내면 한 번 제가 내고 이런 예. 아무튼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내요. 그럼 저는 당연히 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예영이는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그렇지가 않아. 당연히 남자가 내야 되는 게 아니야. 하고 내가 낼게 했을 때 나는 왜 얘가 왜 이러지?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아니 내가 밥을 사고 너가 커피를 사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한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커플 안에 말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한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다고 왜 못 알아줬어 라고 말하는 건 이제 Right. 없어야 되는 거예요. Yeah. 왜냐면 당연히 몰라요. 알아서 했어야지. 그런 거 없는 없어. 거야. 알아서 못해. 알아서 못해. 그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눈치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아무리 내가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말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소통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건설적이게 됐어요. 말을 하는데 왜 기억을 못 하나요, 당신은? 무슨 말이야?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기억을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해야 얘기해야죠. 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다고. 그리고 신뢰해 주는 거죠. 맞아. 그 사람이 또 까먹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맞아. 계속 매번 내 job는 내 역할은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신뢰를 안 했으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 가지 저희가 얘기했어요. 사랑은 선택이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저희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 같고 지금 저희의 모습 정말 진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정말 큰 파운데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애 문화를 여러분도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정말 연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이게 연애가 결혼이 되는 거고 연애가 없으면 결혼은 없는 거고 이 연애라는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빌드하고 그 위에 이제 결혼이 되어가고 그 다음 결혼 위에 꽃 피우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죠. 가정, 육아 이 모든 단계들로 이렇게 딱딱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연애 때부터 이 내가 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진짜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다 해봐야겠다. 이 세 가지를 사랑은 선택, 신뢰하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정말 내가 연습을 해봤을 때 진짜 좋은 탄탄한 기초들이 쌓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갈등 상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어려울 거예요. 막상 쉽지 않을 거예요. 막상 내가 선택하려고 정말, 하니까 yeah. 이거 어려운데 막 Yeah.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해내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